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제3차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두 발언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 간에 오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 발언을 통해서 저희 기본적인 의견을,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대화는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최대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이 3월 8일, 내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매년 여성의 날을 맞이하지만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어느 해와도 다른 특별한 여성의 날입니다. 지난 1월 25일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고발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 위드유 운동, 정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성폭력, 성폭행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바른미래당과 국회는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또 이럴 때 이게 일회성으로 유행처럼 번졌다가 또 지나고 나면 아무런 법제도의 개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그런 식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저희들은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의 의원님들께서 미투 운동 지원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많이 내고 계십니다만은, 어제 연찬회에서 결정이 된 대로 우리 권은희 최고위원님을 이 단장으로 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이 이 성폭력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놓고 새벽까지 노력을 하다가 결국 합의에 실패해서 이 일이 고용노동부와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책위를 중심으로 즉각 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당론을 빨리 정해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북 특사 활동과 관련된 저희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없는 남북 기본 합의를 비롯한 그동안 수없는 남북 합의를 했지만 파기온 북한의 상투적인 전략 때문에 합의문에 대해서 신뢰에 대한 회의도 있고, 또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간명한 결의를 엿볼 수 있는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큽니다. 그렇지만 최초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온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점, 그리고 남북 간 정상들이 통화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개설했다는 점은 매우 진전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합의는 일면으로는 신기루 같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잘 세워서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남북 합의를 환영을 합니다.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온 국력을 쏟아붓고 그 결과 국민은 아사자와 피폐가 필설로 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간 이 시점에서 핵미사일에 대해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상투적인 그 전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무조건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북미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한낱 언어 유의로 볼 수도 있고 또한 향후 북미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또는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지연을 시켜가면서 비핵화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핵 보유를 목표로 어려운 전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남북 대화를 앞세워서 유엔 대북 제재 압박을 완화해 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 간 허심탄회한 대화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 압박을 계속 강화해 가면서 조속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전제하에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북한과의 중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또 중, 일, 러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번 남북 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소득도 없고 남북 간의 불신과 갈등, 한반도의 긴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북미 대화가 조건에 맞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또 김정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읽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속는 셈 치고 하는 대화는 속임을 당할 우려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이루어져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며 지금 북미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4월 정상회담을 덥석 합의한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상회담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담이 이루어지면 한미동맹의 균열은 물론이고 정상회담 불발에 대한 남북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더 긴장되고 비핵화에 대한 상황이 불능 상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4월 말 정상회담은 너무 성급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는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지금 정전협정에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도발을 했던 북한은 이런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없다. 수없는 위약으로 신뢰가 안 간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북 합의 이행으로 북미 대화 개최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북미 대화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국민을 너무 허탈하게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은 야누스의 가면 무대에 관객으로 전락한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폭력은 안 전 지사를 필두로 해서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로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 기회에 권력형 성폭력, 갑질 성폭력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울러서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진보 정권의 민낯을 보는 것 같고, 그동안 진보 세력은 자기들만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것처럼, 또 그리고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번 안지사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주장은 너무 공허한 메아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권력형 성폭력을 발본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안지사 사건을 반면 교사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은 미투 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스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이미 유도표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구 절반인 우리 여성들이 천년 묵은 적폐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젊은 여성들이 괴물 같은 거물들과 싸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득권 권력의 갑질에 대한 을들의 저항이자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큰 폭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 정부는 지난 2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4년 만에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가해가지고 성폭력에 대한 안해한 대응으로 국제적 질타를 받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회의 중단 사태까지 초래가 됐습니다. 당시에 참가자들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한국 정부는 추상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회의는 시간 낭비였다. 준비한 자료를 읽을 거면 차라리 그 자료를 우리에게 달라는 면박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어떻게 미투 운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면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미퍼스트 자세로 책임있는 응답을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미투 고백 피해자를 응원하고 위스유 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26일에는 미투 응원법, 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의를 했고, 지난 5일에는 이윤택 방지법 3건을 또 추가 발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투 사각지대를 지우는 미투 입법 정당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제 의원 연찬회에서는 권은희 최고위원을 미투 지원단장으로 임명을 해서 했고, 내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관련 매뉴얼 발표 및 전국적 서명운동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침묵의 눈물, 침묵의 아우성을 돕겠습니다. 가해 남성이 유명인이 아닌 경우 미투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최근 성폭행 피해자로 법정 싸움을 벌이던 30대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10여 명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미투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고 무료 변호 등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돕겠습니다. 여성이
여성 스스로 대표하도록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비롯해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민주주의 등 이번 미투 운동을 이런 제도적 개선의 출발점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with you 정당이자 내가 먼저라고 하는 me first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바람이었기에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과 북은 점점 더 멀어지고 남과 북이 소홀했던 시간 동안 북한은 핵무기 기술을 발전시켜서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북한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한국특사단에 의하면 오는 4월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남북 분단 후에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모처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만으로 보면 전례 없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수없이 파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전제로 언급한 군사적 위협과 체제 보장에 대한 논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어 한편으로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또한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 전에 북미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청와대는 과거 2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전 국민이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없고 오히려 대북 포위망에 구멍만 생기는 일이 없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통과된 아동수당 국회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국민에게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주지 않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10만원을 받기 위해 고민이 깊은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민감한 소득정보, 자산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수당 신청을 포기하려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에 발의한 아동수당법 원안에는 소득과 자산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해서 고소득자 여과 장치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주는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누가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더 난감한 문제는 30%도 아니고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서 정부는 최소 5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이상의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작 10%의 국민들에게 아동수당을 아끼기 위해서 막대한 행정비용을 써야 한다면 차라리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영리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거 기획단에서 미투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연루자는 공천 심사 단계부터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후에도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공천 취소,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입니다. 연루자의 기준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고 지금 미투가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 기소만으로도 공천 배제할 것이며, 공천 과정에서 단지 의혹 제기만 된다 하더라도 심층 심사를 통해서 공천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수원시 장안군 출신 이찬현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야 대표님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본 회동이 큰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회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20여일이 좀 지났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빨리 보완을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서 부족을 채우는 방법을 찾아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비후보라도 받아들여서 등록시키고 외부에서 개혁 세력을 영입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는다는 보도를 본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어찌됐든 하루빨리 당 지도부에서 안철수 대표님과 함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절실하게 우리는 국민들께 다가가야 합니다. 제가 바른미래당 당원을 모집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봤습니다. 모집합니다라는 구태연하고 권위적인 표현이 아니라 훌륭하신 당원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절실하고 낮은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다 절실하게 다가간다면 분명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간단히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북 특사단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한국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지금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대북 특사단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사과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한국당은 이번에 대북 특사단 방북할 때 뭐 성과가 없을 것인데 왜 가냐는 식으로 비아냥을 했고, 실제로 대북 특사단을 북핵 축하 사절단이다 라고 모독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특사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왕 가는 것 성과를 내라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 박수정 대표님이 잘 요약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갔다 와서도 모든 게 조건부다 라면서 또 비아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까지도 어제 밤에 올린 트윗을 보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부분적이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에서는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모든 게 조건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협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보를 접하는 공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정치권이 단합하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 시기는. 그리고 정부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에게 일관된 발목 잡기 이번에 반성을 하고 특히 대북 특사단을 북핵 축하 사절단이라고 야유를 보낸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에 대해서 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이 소위 좌파 진영에서 많이 그 미투 운동 가해자들이 좌파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당은 도가 지나치게 미투 운동을 좌우 이념 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숭고한 미투 우리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국당 대변인 성명에서는 이 미투 운동 가해자들은 좌파가 집단 최면에 빠져서 그런 것이다. 좌파 진영의 이중적 성 도착 증세다. 라고 또 좌우 이념 대결로 몰아갔고,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1980년대 좌파 진영의 이념 교육 과정에 성 공유 세레모니가 있었다. 라는 정말 해괴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80년대는 좌파 진영의 일원이었는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우 이념 대결로 일종 빨갱이 장사, 미투 운동을 빨갱이 장사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순하고 오히려 미투 운동의 불씨를 꺼버릴까, 이 한국당의 과도한 이념 공세 때문에 꺼버릴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이 미투 운동의 본질은 권력을 이용하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좌우 이념 대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당 좀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 국민이 위드 유 하자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안희정 그 지사 피해자 김지은 씨가 SOS를 보냈었다는 선배 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도와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미안하다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선배라는 분, 김지은 씨 선배라는 분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국회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거나 SOS를 청해도 필요한 도움을 받기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보완 방법을 꼭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렵게 용기를 내어준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2차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인신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댓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한 시의원 예비 후보가 막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해서 예비 후보에서 제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지은 씨가 엊그제 방송에서 국민들께 SOS를 보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달라고 했고요. 이제 국민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미투 운동에 나선 분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응원해 주십시오. SNS에서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막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표님들께서도 이 대북 특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엄중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에 국민 모두와 함께 환영하고 특사단의 도구가 정말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전제로 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6개항의 발표문을 보면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면 북한의 이 행보가 분명히 북미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여건 조정하는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6개항을 보면 너무도 포괄적이고 곳곳에 함정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회담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회담이 될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를 하지만 혹여 그런 전략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따라다닌다면 하는 높아지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에 25년 동안 대화해왔지만 북한은 합의 다음 날부터 핵 연구를 시작했다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특사단 방북 기간에도 북한의 화학무기 테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미 간 검증 가능한 완전한 핵폐기 협의의 진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대화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례를 볼 때 국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자 제재를 완화하고 지원을 얻으려는 전략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어제 육사 졸업식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축 필요성을 내세운 것은 바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간 수없이 반복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발에 이은 대북제재, 위장평화 공세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 그리고 또다시 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참에 완전히 끊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북한에게 핵무력 완성이라는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언급한 3개월이라는 핵무력 완성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평화위장 공세에 취해 머뭇거리는 동안 3개월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모든 노력이 결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이 상황이 실패할 경우에 분명하게 궁지에 몰려있는 북한의 국면 전환과 시간분리식 전략에 완전히 말려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엔과 미국의 압박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과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을 균열을 일으키려는 노력, 또 남남 갈등,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한 번에 우리 국민에게 다가와서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 생활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창당한 지 지금 22일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깡통 보수, 꼴통 진보의, 바꾸겠습니다. 꼴통 보수, 깡통 진보의 패권, 진영의 틀을 넘자고 통합했습니다. 지역장벽을 깨고 영원함의 통합정당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자고 창당했습니다. 그 첫 5개 행사로 3월 9일날 모레 오후 1시에 화개장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남과 호남을 잇는 동서교류의 상징입니다. 그 화개장터에서 호남 영남을 대표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주의 틀을 깨는 바른미래당 동서화합 전진대회를 합니다. 동서화합 한마당의 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도의 틀을, 이 지역장벽의 틀을 온전하게 30년 갖고 있는 그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 안 된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꼭 이번에야말로 관철해야 된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야 된다 해서 어제 연찬회에서도 가장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동서화합의 새로운 미래를, 동서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는 바른미래당이 꼭 될 것입니다. 네. 공개에 대해서 더 말씀하신 의원님들이나 사무처 보고는 의장님 없습니다. 공개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